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기 급상승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정영훈 메리츠증권 과장 그리고 정택은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앞서 이제 유한양행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오스코텍의 기술을 유한양행이 가져갔고 유한양행이 또 이걸 얀센에 넘겼고 얀센이 이제 FDA 통과하면서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스코텍 오늘 유한양행 강세와 함께 시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인기 급상승 종목 첫 번째 오스코텍부터 정택은 이사하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의견은 일단 매도입니다. 아, 매도 네, 의견이십니까? 매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쨌든 그 렉나자 품목허가 받은 시판허가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새로운 이슈인가 아니면은 이미 좀 주가 선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 중간 방송을 보신 분들이 모 전문가든지 증권사 직원분께서 이 유한양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추천할 때 똑같이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 렉나자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스코텍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상승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도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렉나자였던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게 되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땐 조금 시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키트로다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지만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심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유한양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미국에서 승인받은 첫 항암제나 어떤 상시성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가는 구간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매도 의견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다. 일부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반영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정택은 이사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오스코텍이 이렇다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두 종목 다 같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오스코텍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순간에 매수와 매도를 누른다라고 하면 매도 버튼을 누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시장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죠. 어쨌든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한 2, 3일간 오스코텍 유한양행, 렉나자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지금 오스코텍은 9.8% 현재 시간으로는 상승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은 한빛레이저입니다. 한빛레이저는 이게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 조립 공정에서 셀 추정 레이저 마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배터리와 화재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주요한 기술로서 인정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은 굉장히 강세입니다. 17.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영훈 메리츠증권 과장에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일단은 의견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지금 레이저 마킹 시스템 관련한 이러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같은 좀 테마성 이슈 외에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좀 기대할 부분이 좀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주가 상승 시에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연초에 이제 스펙 상장을 통해서 이제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월에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일단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대비해서 한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러한 실적을 좀 내놨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용 그 레이저 이제 기기 제조 공정에서 뭐 마킹이라든지 이제 용접 시에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기기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둔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이 전기차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네.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 모멘텀, 즉 어닝 모멘텀과 또 성장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좀 부정적인 좀 센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닝과 그리고 이제 성장 모멘텀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만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빛레이저를 포함해서 배터리 화재와 관련돼서 이렇게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들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번에 배터리 화재가 네. 사실 이번에 뭐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미 뭐 계속해서 이제 발생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지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을 하다 네네. 보니까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이제 이슈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좀 폭발 어떻게 보면 개화 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네. 여전히 우리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여전히 지금 10% 언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2차 전지 센티멘트가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 인기 급상승 종목으로 알아본 한빛레이저도 이렇게 시세가 분출할 때는 차라리 차익 실현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앞으로 테마주 흐름도 비슷할 것이다. 이슈가 나올 때 이제 급등했다가 또 사그라드는 모습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시장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VI의 발동 종목들 저희가 이 시간에 확인해 보는데요. 권미정 캐스터 통해서 들어보죠.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웰크론 한택이 하방 VI에 걸렸고요. 조금 전에는 셀리드가 상방 VI에 발동되면서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는 좀 상방 VI 그리고 하방 VI,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려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셀리드는 필리핀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재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간밤 미국장에서는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VR 특징주는 이닉스입니다. 간밤 미국의 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전기트럭 화재 사고를 공식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화재와 리튬이온 배터리사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외로 번지는 2차 전지 화재 소식에 오늘도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닉스는 2차 전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배터리 셀패드와 내화 격벽 등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닉스와 나노팀 등 관련주들 급등세 나오고요. 이닉스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11시 30분에 한 번, 또 12시 40분에 두 번째 상방 VI가 걸렸습니다. 8월 1일과 비교하면 80%가량 급등한 이닉스인데요. 하지만 최근 급등 후에는 또 급등분만큼은 아니지만 며칠간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택시장 회복과 그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연초 이후 주가가 65%가량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만 10%가량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은 이런 주가 급등에도 투자 가치는 여전하다면서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상향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장중 상승폭을 계속해서 높이더니 12시 20분경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9%대 강하게 상승 중이고 22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인기 급상승 종목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닉스예요. 이닉스도 앞서 저희가 한빛레이저하고 비슷하게 배터리 화재 관련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서 이제 권미정 캐스터도 그 얘기했는데 내화격벽 뭐 네네. 이런 것들은 배터리가 화재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거나 미리 막도록 하거나 뭐 네. 이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태근 이사께서 좀 살펴주시죠. 이거는 한빛레이저하고 이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닉스도 그렇고 한빛레이저도 네. 그렇고 같은 맥락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정용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제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도입니다. 의견은 매도인데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아마 디젤차 화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도 디젤차 같은 경우는 뭐 BMW 디젤차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 전기차 화재나 저는 비슷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디젤차가 판매가 안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지나면 또 이제 사가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업황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는 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그 3원계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전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이 충격에 약하고요. 그리고 리튬이 산소화 반응이 좀 빠르긴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물리적 충돌에 의해 가지고 니켈이 충격에 가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화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가 됐을 때는 이게 화학 물질이 분해가 되게 되면서 이제 산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산소하고 이제 리튬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화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고체가 됐던 뭐 LFP가 됐던 그쪽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뚜렷한 대책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중립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에 양기재 수출 단가가 아직까지 하향 안정화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관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차트를 살펴보면 네. 한번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한 2, 3일 후에 또 네네.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나오고 또 네네. 2, 3일 쉬고 또 상승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주셨지만 여기서 주가가 하락해 있으면 네네. 다시 재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고 싶은데요. 테마주는 좀 피하는 성격이십니까? 테마주가 만약에 뭐 네. 지금 대한거래처럼 조금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디젤차 과거 화재를 예를 들어 드렸듯이 이거는 뭐 사회적 현상으로 뭐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저는 끝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사람들이 전기차 화재 관련돼 가지고 뭐 내화격벽 관련돼서 뭐 이닉스라는 종목을 기억을 할까? 네. 저는 기억 못할 거라고 봅니다. 길게 끌고 갈 테마주의 성격은 네네.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오늘 뭐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테마가 급히 분출할 때는 차익 신호를 좀 나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이닉스 오늘 받았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기 급상승 종목 오늘 하나는 한화갤러리아입니다. 한화갤러리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화그룹 오너가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공개 매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600원을 제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15% 정도 상승하면서 1,500원 선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하실 테고 공개 매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신규 진입을 하려고 보면 가격대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한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우리 메리츠증권의 부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우선 일단 한화갤러리아 좀 투자 의견은 매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뭐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500원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 뭐 공시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이 1,6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원 이하에서 만약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작게나마 뭐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대 수준 한 1,600원 근처에서 주가가 당분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주주가 즉 이제 회사 내부자가 주요한 내부자가 네. 자사주를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좀 호재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회사가 상당히 좀 성장성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보통 이제 내부자들이 많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호재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계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선 지금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화 갤러리아를 비롯해서 유통과 레저 부분을 이제 승계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공개 매수에 좀 나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PBR 한 0.3배, 4배 정도 수준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회사를 좀 좋은 가격에 저가의 좀 대주주 입장에서는 매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해서 뭐 팔 일이 없기 때문에 지배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번에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2분기에 실적이 좀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침체 지금 계속해서 부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2분기에 또 실적이 좀 적자 전환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즉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매수 가격 한 1,600원대 이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 봤을 때 1,600원대 언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1,500원대, 뭐 1,400원 이 가격대에서는 네. 단기적으로 이러한 공개 매수 관련한 그러한 좀 스프레드를 이용한 그러한 차익 거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너의 입장에서 회사 주가가 가장 최악인 상황에서 지분을 늘리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1,60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지금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상황이 만만치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고려하면 주가의 상방의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화 갤러리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그리고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